네, 그래서 요 회로도, 네, 요 회로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이게 코딩 부분, 네, 코딩 부분에서는 또, 네, 지금 이 강의 노트에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이 다 만드셔야겠죠? 특히 왼쪽, 오른쪽, 뒤로, 앞으로 이 함수를 만들 때 지금 숫자는요, 이 강의 노트 상에는 200, 255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25로 처음부터 숫자를 넣기보다는 일단 양쪽 바퀴에 같은 숫자를 넣으세요. 너무 작은 숫자를 넣으면은 바퀴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뭐 255가 됐든지 최소한 200 정도 좀 큰 숫자를 넣어서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양쪽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숫자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은 속도로 돌도록 맞춰줘야겠죠? 자동차 바퀴 두 개가 같은 속도로 돌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회전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일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보이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계속 뭔가 빙글빙글 회전을 한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두 바퀴 중에서 어느 한 바퀴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되게 심하게 이제 계속 회전을 할 거고 두 바퀴가 돌긴 하는데 뭔가 속도가 안 맞는다 이러면은 좀 가느듯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꼭 양쪽 바퀴의 그 회전 속도를 같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전자출결 아직 안 했네요. 네,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전자출결을 할게요. 어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강의 노트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도 자동차가 정신을 못 차려. 네, 그쵸. 계속 하나하나 코딩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요 초음파 센서, 요 거리 구하기 이 코딩도 필요하죠. 근데 요 깃발 있는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초음파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거리 구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요 정의하기에 들어가 있죠? 네, 정의하기. 그래서 이 거리 구하기, 정의하기, 이 코딩만 있으면 돼요. 이 부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작동 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코딩은 여기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각 함수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것들은 모두 다 필요하죠. 네, 필요한 코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요 서브모터의 각도 같은 것들, 이상적으로는 20과 그다음에 여기 150이 아니라 160을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차를 테스트해 봐가지고 얘가 정말 잘 확인을 해서 가는지를 보고 각도도 조금 다른 숫자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서브모터 여기 90도. 자, 90도일 때 앞을 보는 거죠. 네. 내가 그때도 강조했지만은 초음파 센서가 이제 오른쪽, 딱 90도를 봤을 때가 0도입니다. 서브모터의 각도로는. 0도, 앞을 봤을 때가 90도, 그리고 왼쪽 90도를 봤을 때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모터가 0도일 때 또는 90도일 때 딱 정면을 보도록 여러분이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서브모터를 90도 각도로 설정, 요걸 먼저 한번 돌려준 다음에 그때 서브모터가 딱 90도 세팅이 됐을 때 초음파 센서가 딱 앞을 보도록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또 초음파 센서가 90대 앞,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이게 좌우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요 함수 상에서는 뭐 이 뒤로가 여기 하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로가 꼭 필요하지 않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뒤로 갈 필요가 있나? 어, 그래서 뭐 뒤로가 있어도 좋고 사실 없어도 좋고 이건 여러분이 좀 자율적으로 차를 보면서 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메인 스크립트는 이거죠. 아두이노 그리고 여기 그때 강조를 안 했는데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이 이벤트에 이 블록을 호출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이었는데 초록색 깃발을 이제 클릭하지 않을 거고 아두이노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이 아니라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가 스스로 작동하게끔 이렇게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하기 안에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또 가끔 이걸 순서를 바꿔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 거리 구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코딩을 보면은 거리를 구해 가지고 거리 평균이 20 아래일 때 이제 요런 장애물을 만났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거리 구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장애물을 만났다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요 두 개는 이렇게 거리 구하기가 항상 장애물 만났다면 앞에 위치를 해야 되는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래요. 네. 그리고 또 잘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USB 연결을 해제했을 때 얘가 잘 작동하지 않더라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자주 보던 오류였어요. 그게 어떤 문제일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두이노의 업로드가 잘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두이노 ID로 편집하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혼자서 USB 연결이 없을 때도 잘 굴러가지 않는다면은 약간 전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요. 어쨌든 이렇게 USB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컴퓨터로부터도 전원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9볼트나 그리고 AA 4개를 이렇게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더 배터리를 연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USB를 연결한 상태로 작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을 제가 큰 감점 요인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또 USB를 뺐을 때, 뭐, 회전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결국은 모터의 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터, 특히 이제 DC 모터랑 서버 모터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잡아먹거든요. 특히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 서버 모터가 얘는 계속 끊임없이 그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거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끊임없이 약간 전력을 공급받고 또 DC 모터, 그쵸? 계속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받아서 회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USB를 연결한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참조해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또 질문이 있나요? 이 관련해서? 네. 그렇죠. 지금은 없는데 하다 보면 다시 생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일단 코딩은 이 강의록에 있는 코딩 그대로만 하면은 얘가 장애물을 인식하게 돼요. 물론, 이때 이제 초음파 센서를 제대로 잘 연결해야 된다는, 일단 하나씩 제가 질문에 답을 할게요. 그쵸? 그 초음파 센서를 잘 연결을 해야 되죠. 일단 코딩 자체는 여러분이 요 깃발 클릭했을 때 요것만 빼고 요대로만 만들고 숫자만 적절하게 넣으면은 코딩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연결이랑 회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결에 가장 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단 DC 모터에 자동차 바퀴가 꽉 껴져 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이제 서버 모터에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잘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코딩 자체로 하면은 이 앞에 장애물 인식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를 좀 조정해야 될 수 있겠죠. 장애물을 조금 더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숫자를 작게 한다던가 좀 크게 한다던가 이런 조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면 수업 일정. 일단 대면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우리 기말 평가 때만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획서 제출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시간 정도를 가지겠지만은 더 이상 이론 강의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 때 이제 대면 평가를 하겠죠. 지금 현재 기말 프로젝트 예정은 8일과 15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저는 8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왜냐면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19일 날 마치고 하게 되니까 한 3주? 3주? 이게 며칠이냐? 2주, 14일, 14일, 한 19일, 20일 정도 되니까 뭐 기말 프로젝트를 하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8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술적 평가를 같이 해줄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 일정을 조금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8일, 15일 둘 중에 하나 확정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네, 다음 주쯤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또, 사실 아두이노 모드를 저렇게 앞에 이벤트에다가 넣게 되면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고, 이 USB 연결을 해지를 해도 얘가 스스로 굴러가야 돼요. 물론 스위치를 키면, 스위치를 키면 얘가 스스로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이제 아두이노가 작동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 엠블럭 5의 예를 들면은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업로드 모드에서 아두이노가 켜지면 고블럭이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켜지면 그러면은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결을 해지를 해도 아두이노가 켜지고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은 얘가 혼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이론상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두이노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아두이노는 켜졌지만은 그 명령이 이 모터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장애물 인식이 안 된다면 초음파 센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만 그러면 따로 떼어서 초음파 센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초음파 센서를 이미 배웠죠.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초음파 센서만 따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 그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가 거리를 인식하는지 스프라이트가 뭐 말하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게 잘 인식이 된다면은 초음파 센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될 거고, 만약에 얘가 거리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초음파 센서의 이제 고장이라든가 초음파 센서의 회로 연결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기획서, 프로젝트 3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 기획서 제출일은 제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파이널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출첵은 할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연결선을 뽑으면 시리얼 포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쵸. USB 연결선을 뽑으면 당연히 시리얼 포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처음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아두이노가 메인보드죠? 이 자체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컴퓨터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심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노트북에서 아두이노로 명령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두이노 자체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코딩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따라서 시리얼 포트랑 연결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두이노 자체에서 내가 스위치를 키면은 작동을 하는 것이 원리예요. 아시겠죠? 음.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려면은 그쵸. 그러니까 일단 내가 노트북에 만든 그 코딩을 아두이노로 옮겨야 되죠. 그때는 당연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연결을 되어 있어야지 그 연결선을 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시리얼 포트가 인식이 되고 우리가 기존에 다 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랑 내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가 완료되면 네, 업로드 성공 있잖아요. 업로드 성공. 업로드가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코드를 뽑아도 USB를 뽑아도 얘가 스스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대충 다 질문을 완료한 것 같으니까 이제 출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출결. 항상 이 자율주행차 할 때가 가장 챌린지합니다. 네, 챌린지해요. 자, 우리 출첵 번호는 3675네요. 네, 3675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 근데 진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어, 일단 양쪽 바퀴의 회전 속도가 맞지 않는다. 네, 이거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 네, 그리고 보통 많이 발견하는 오류, 네, 회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코딩 자체는 사실 이 노트를 따라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USB를 뽑았더니 연결이 잘 작동을 하지 않더라. 네, 그 경우는 그냥 USB 연결해가지고 작동을 시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인랩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의견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채팅창에서 좀 대놓고 얘기를 하기에 민망하다. 나는 좀 이렇게 채팅창에서 뭔가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뭐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뭐 사실 채팅창에 보면은 뭐 비공개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비공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따로 이메일을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설마 뭐 제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그거는 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사실 안 남기는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마지막 파이널 그 대면 평가까지 한 3,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이라도 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던가 뭐 의견이 있다던가 하면은 자유롭게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이면은 요 채팅창을 통해서 뭐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얘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가능한 한 다 경청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채팅창에 많이 보이는 그 말들, 예, 의견들이, 솔직히 제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 얼굴도 심지어 안 보이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속마음을 뭐 텔레파시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메일을 주세요. 특히 이제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자율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이메일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뭐 화를 낸다던가 이 학생 이름 적어놨다가 나중에 뭐 평가에 보복을 한다던가 뭐 그런 교수는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의견은 다를 뿐이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사회 교육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사담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저희 학창 시절에, 저는 좀 남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막 혼자서 손들고 막 질문도 많이 하고, 뭐 꺼리낌 없이 제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그 다른 친구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는 아니면은 쟤는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네, 이 한국 문화 자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강하게 의견을 얘기한다던가, 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 이제 좀 조용하고,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이 있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뭔가 나중에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뭐좀 뒤에서 살짝 얘기를 하고 이래야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회사 생활할 때도 저는 되게 꺼리낌 없이 남 앞에서라도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쟤는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제 학창 시절에 좀 힘든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그랬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래서 나름 이제 좀 다른 학생들 친구들의 눈치도 좀 보면서 나름 좀 조용하게 지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일명 특목고를 다녔고 특목고에서는 좀 다 애들이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 그냥 서로 자기 얘기하고 뭐 별로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때는 또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 뭐 대학 때도 나름 좀 이렇게 약간 아무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점들은. 근데 제가 나중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좀 조용히 내 얘기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봤자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냥 거기서는 누구나 다 그냥 앞에서 나의 PR, 나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쟤는 생각이 없나? 쟤는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를 보면서 그때는 또 굉장히 문화의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 얘기를 당당하게 앞에서 하고, 네. 그리고 뭐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손들고 얘기하고 이런 게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음. 그래서 뭐 그거야 솔직히 저는 뭐 한국이 무조건 안 좋고 뭐 미국이 좋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각각의 문화의 차이이기는 하죠. 하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을 저에게 자유롭게 얘기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 네,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뭐 너무 그렇다고 악플을 달면 조금 그렇겠지만은 뭐 저의 이 감정에 상처를 주는 얘기가 아닌 이상, 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저에게 자유롭게 얘기해 주는 거는 저는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뭐 저랑 다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다른 거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저의 생각 중에서 혹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은 네,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제가 사담이 길었나요? 네. 출석이 잘 안 됐으면은 나중에 우리 뭐지? 제가 다 성출결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클래스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잘 안 됐으면은 저에게 따로 이메일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사담이기는 했지만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여러분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문화는 네, 기존 전통 사회에서 특히 우리의 이 유교 문화에서 많이 온 것 같고 뭐 그게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표현을 부끄러워하면서 뭐
이렇게 뭐랄까? 감출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일단 뭐 다른 데 가서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수업에서 저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제 학기가 끝나고 여러분이 강의 평가를 하죠. 그렇죠? 강의 평가를 해야지만 그 학점을 볼 수 있으니까 학점을 안 볼 거면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이 쓴 평가나 어떤 글들, 말들을 되게 꼼꼼히 봅니다. 물론 다 익명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평가도 그랬고 마지막 이제 최종평가 때도 여러분이 남긴 글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 제 수업 때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이 되도록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야 이제 이번 한 번 수업 끝나고 하고 끝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계속 매년 이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 평가할 때도 너무 악플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뭐 혹시 우리 수업을 같이 하면서 생각했던 거, 네, 뭐 의견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얘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와 나의 사담이 끝났고, 죄송해요. 너무 사담이 길어서. 나중에 뭐 평가에 교수님의 사담이 너무 길다. 뭐 이런 평가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너무 수다가 많으시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프로세싱 연동하는 네, 요거를 조금 보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프로세싱.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를 할 때 엠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프로세싱, 네, 스케치를 사용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두이노 아이디죠. 네, 그래서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도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스케치에서 일명 변수죠. 변수. 그러니까 그 변수 중에서 그 난수, 네, 난수 발생,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그 빛센서라든가 피해조 구조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치에서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것들을 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엠블록으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그 코드 자체를 좀 이해하는 거 말고는 뭐 회로도라든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말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참조를 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습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또 이렇게 부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율주행차 다 뜯어가지고 다시 또 연결을 해보고 막 이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랜덤 함수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랜덤, 네,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뭐 테스트를 해볼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페이드라고 하는 그 LED의 불을 서서히 밝게 했다가 서서히 어둡게 했다가 그 예제를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죠. 네, 그것과 동일한 회로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때 그래도 아이디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를 제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엠블록을 이번에 코딩 만들고 아두이노로 업로드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죠. 엠블록의 뒤에 이미 C 언어로 다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 블록 하나하나가 이미 그렇게 함수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는 C로 다 코드가 짜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걔를 그냥 그래픽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록으로 다 코딩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일명 C 언어 또는 뭐 IDE에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여러분이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IDE. 여러분 IDE도 같이 보이시죠? 응?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예제 자체는 요 페이드 예제에다가 그냥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케치 요 짜여진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ID에서 썼던 그 코드랑 유사합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 이제 뭔가 하나의 변수를 설정을 했죠. 네, int가 이제 내가 변수를 설정하는 거고, 특히 이제 int 경우에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발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랜덤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랜덤은 이제 100에서부터 255 사이에 무작위 숫자를 내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엠블록 그 블록에서는 뭐 뭐부터 뭐 사이에 뭐 난수라고 하는 이 블록이 있었죠? 네,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요 랜덤 함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랜덤 함수는 이미 ID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이제 출력하는 거죠. 아날로그 핀의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을 하는. 그래서 LED 핀 9번 핀에다가 내가 요 발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출력시켜 주는 거죠. 9번에서 요 함수 자체를 보면은 이제 9번 핀에 100부터 255 사이에서 랜덤으로 발생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딜레이 바, 몇 초 동안 기다릴 것이냐. 네, 그것도 딜레이 바이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설정을 해주고 초기 값을 0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랜덤 함수 50에서 150 사이 초를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것만큼 기다리게 딜레이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함수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회로도에 LED를 연결해 놨다. 그러면은 그 LED의 불빛이 랜덤하게 100에서부터 255 사이에 어떤 값으로 다양한 그 세기로 불이 켜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랜덤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30, 1초가 1000이었죠. 1초가 1000이었으니까 0.05초부터 0.15초 사이로 이렇게 뭔가, 다양한 그 길이, 시간 동안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가장 심플한 회로도 그 LED랑 저항이랑 한 개씩 해가지고 연결한 그 회로도는 뭐 여러분 다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IDE에서 이 함수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컴파일하고 업로드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불이 굉장히 랜덤하게 다양하게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빛이 계속 이 세기가 바뀌면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하는 예제가 있죠. 요 자체 함수만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뭐와 관련된 것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풋이니까 일명 아날로그 핀으로부터 내가 값을 받는 것에 대한 예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웃풋은 출력, 네, 값을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은 이제 내가 값을 받는 거죠. 네,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서 네, 그것을 뭔가 인지하는 네, 그게 아날로그 인풋인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 뒤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이죠. 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다. 이 말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값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신호.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디지털로 변화를 시키는 거는 이렇게 이 연속적인 값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네, 뭔가 0 아니면 1값 또는 뭔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들로 만드는 거죠. 네. 이 불연속적인 값들을 쭉 연결하면은 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연속적인 신호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점 한 점,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이어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이 점들이 사실적으로는 다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점들의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점들의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점들 하나하나의 값들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나? 일단 여러분의 반응,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녹음할 때가 되죠. 여러분의 이제 뭐 LP판 소리와 그다음에 MP3 또는 CD판 소리의 차이인데 만약에 누가 연주를 해요. 네, 어떤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자체는 연속적인 값이죠. 네. 자연계의 소리들은 연속적인 값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녹음할 때는 컴퓨터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얘는 네, 계속 어떤 끊어진 값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지금 0 아니면 1값밖에 인지 못한다고. 어떤 끊어진 값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하나하나의 점들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연속적인 이 원래 선인데 얘를 하나하나의 점들의 집합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점들의 값을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는 이제 이 하나의 원래 선 같은 신호를 이 무수한 점들의 집합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출력을 할 때도 이 무수한 점들의 집합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간격이 매우 좁으면은 무수한 점들의 집합이 사실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인지를 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소리같이 들리게 되는 거죠. 네. 이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람은 이 간격을 미처 뒤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뇌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라서 그냥 사실상은 끊어진 불연속적인 값들의 집합인데 내가 듣기에는 연속적인 소리로 들리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리를 녹음하고 나중에 못 듣는 이런 원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고, 네, 뭐 1024까지 뭐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센서 또는 뭐 저항들을 볼까요? 이제 포텐셔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변 저항입니다. 네, 가변 저항. 우리가 아마 키트에 받은 것도 요런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요런 거? 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돌아가면서 저항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저항은 이게 딱 정해진 값이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같은 거, 이렇게 볼링장, 볼링 그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거 같이 생긴 거가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딱 정해진 저항값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 가변 저항 우리 키트에 요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내가 스위치 같은, 아무튼 이걸 돌리면은 그 저항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출력을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라든가, 할 때 이런 저항을 써가지고 저항값을 바꿔가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헤로도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네, 저항 아까 특히 대표적으로 아마 요게 우리 키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빨간 선은 플러스 5V, 파란 선, 깜장 선은 그라운드,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 요거는, 아날로그 핀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걸 돌리면서 그 핀 값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빛 센서, 우리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빛 센서도 가변 저항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설명했지만 빛 센서의 원리는 빛을 받았을 때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달라지는 센서였죠.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도 가변 저항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이 빛센서 다 해봤어요. 그 빛센서 연결하고 10kΩ짜리 좀 큰 저항을 연결해야 되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5V에서 빛센서로 들어와서 저항 통과해서 그다음에 그라운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빛센서 이렇게 아날로그 핀에 들어가도록 헤로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핀 값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빛 센서 말고도 이런 가변 저항의 성질을 이용한 센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 센서도 있고, 얼마큼 휘어지는가, 이런 휨을 측정하는 이런 휨 센서, 플렉스 센서도 있고, 이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포스 센서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기말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좀 더 새로운 소품을 써보고 싶다 해서 이런 것들을 써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압력 센서를 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압력 센서는 말 그대로 이 압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죠. 압력에 따라서 그 정확값이 달라지는 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결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빛 센서 연결을 하듯이 저 센서들도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주면은 이 아날로그 핀에 그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코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빛 센서든 압력 센서든 어떤 센서에 상관없이 결국 같은 코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네. 센서가 연결된 아날로그 핀이 A0고 그리고 그 센서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LED 불을 밝혔었죠. 네, 빛 센서를 같이 LED 연결해가지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LED의 불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LED가 연결되어 있는 핀은 디지털 쪽에 13번 핀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핀 모드 LED 핀은 출력, 아웃풋으로 해두고, 그리고 센서의 값을 이제 센서 핀, 빛 센서면 빛 센서, 압력 센서, 압력 센서에서 들어온 그 값을 읽는 거죠.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값을 내가 읽는다. 네, 그리고 그 읽어드린 값을 센서 밸류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초기 값은 0으로 내가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그 값만큼 이제 LED 핀에 이제 뭔가 불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네, 여기서는 그냥 불이 켜지게끔만 했네요. 값을 다양하게 하진 않았고 내가 값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은 또 아날로그 라이트로 바꿔야 되겠죠. 네, 우리 그때 해본 예제 같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불의 LED의 밝기도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는 아날로그 라이트가 되고 LED 핀에 어떤 특정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센서 밸류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센서 밸류 나누기 그때 4 이렇게 썼죠. 네, 그런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또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꺼지게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 예제고 이것들 여러분이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라이트 대신에 아날로그 라이트 그래서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딜레이 시간을 바꿔볼 수도 있고. 내가 코드를 설명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못하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엠블록으로 코드를 짜더라도 엠블록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로 불러와가지고 편집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나의 엠블록 그 블록이 어떤 코드로 작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했던 피해조 구조이죠. 네, 피해조 구조의 원리는 전압에 의해서 내가 걸어준 그 전압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 이 얇은 판이 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판이 휘어지면서 진동을 하는 거죠. 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원래 소리라고 하는 거는 파예요. 파장. 네, 파장. 나의 귀가 소리를 듣는 거는 어떤 파동이 와서 나의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을 울리는 거죠. 네, 달팽이관의 그 판막을 이렇게 울려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결국은 파동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명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파도와 같은 그런 파동들이죠. 그래서 피조 구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에 얇은 판의 진동으로 인해서 파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피해조 구조 연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딱 뽑는 피해조 구조를 했지만은 우리 키트에 이렇게 생긴 피해조 구조도 있었나? 멋있던 것도 같고. 그래서 빨간색이 음극,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인 거는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이제 피해조 구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피해조 구조 소리 내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설명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피해조 전선과 점퍼선을 같이 쑤셔 넣어도 됨.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 센서도 연결을 하고, 이제 피해조 구조도 연결을 해가지고, 빛 센서의 값에 따라서 뭐 피해조 구조 소리가 나게끔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는 뭐지, 제가? 톤 빛이 팔로워. 네. 톤 빛이 팔로워. 디지털의 톤 빛이 팔로워. 네, 요 예제를 하시면 되죠. 여기 피해조 구조의 예제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은 참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엠블록으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말했듯이 혹시 아이디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보고 싶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셋업 값을 이렇게 9600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세로도의 오른쪽 건발사 요거 네, 요 부분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고 네, 검정색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연결된 거는 이 피해조 구조 때문이에요. 네, 피해조 구조. 그 피해조 구조 연결을 보면은 지금 요 검정선 그라운드가 없죠. 네, 그래서 요 검정선 그라운드를 위해서는 이 검정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빨간 선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선은 굳이 필요 없는데 여기다가 왜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피해조 구조에 들어오는 입력값은 여기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어올 텐데 검정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로 빠지게.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뭐 여기는 또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얘가 이렇게 좀 불필요하네요. 얘가. 네. 얘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리하네요. 얘가 불필요하고 얘는 필요한 애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서에다가 떤 값을 줘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게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은 이제 인풋 그리고 인풋 최소, 인풋 최대,
인풋 최소, 인풋 최대, 변환 최소, 변환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숫자를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톤이라고 하는 거 결국 피해조 구조에 소리를 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9번 핀에다가 9번 핀에 연결했나? 네, 9번 핀에 연결했죠. 피해조 구조를. 그래서 9번 핀에 연결을 한 그 피해조 구조에다가 이제 이 진동수만큼의 이제 길이 10만큼의 소리를 내준다. 그리고 이 진동수가 결국은 그 피해조 구조가 내는 소리, 음의 높이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일단 먼저 센서를 읽죠. 네, 센서를 읽어요. 그리고 이 센서는 지금 빛 센서가 여기 예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빛 센서가 지금 A0에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빛 센서의 값을 읽어서 센서 리딩이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넣어줬죠. 그리고 이제 네, 내가 그 피치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내가 이 센서 리딩 값들 중에서 400과 1000 요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매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들어온 값을 400에서 1000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출력은 이 120에서 1500 사이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오는 값은 400에서 1000 사이에 있는 값을 취하고 그리고 400에서 1000 사이의 이 값을 120에서 1500의 사이 값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주는 네, 그게 바로 맵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네, 리스케일링 해주는 네,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피해조 구조가 소리를 내는 그 진동수 값은 빛 센서에서 들어오는 그 값과는 다르기 때문에 피해조 구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값으로 내가 입력을 해줘야 돼서 빛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이제 피해조 소리가 낼 수 있는 걸로 변환을 시켜준 거죠. 네, 그래서 디스패치는 이 변환된 값이 들어가서 약 10 정도의 시간 동안에 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네. 그래서 이 피해조 소리 부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나만 지금 해가지고 예전에 예제에서 하나만 해가지고 뭐 그냥 단순한 소리를 내봤어요. 근데 여러 개의 부저를 이용하면은 일명 뭐 음악 연주하듯이 되게 다양한 소리를 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물결무늬 핀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값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로 출력을 값을 줬을 때는 이게 하나의 소리가 뭐 삐, 이렇게 뭐 아니면 삐, 뭐 이런 것밖에 안 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연속적인 소리 같은 것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 구조를 잘 활용하면은 혹시라도 뭐 기말 프로젝트 때, 뭐,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뭐 피조 구조를 몇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다양한 소리, 뭐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도 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다 봤던 센서들을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그 센서들의 값을 받아서 LED 불을 켜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센서 값을 받아가지고 또 페이저 구조의 소리를 내본다던가 그런 다양한 그 코드들을 이제 아이디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리고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을 잘 조정을 하고, 이 센서가 감지하는 그 환경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빛 센서다. 그러면은 내가 껌껌한 데서 약간 좀 껌껌한 가운데 다양한 빛을 비추게 되면 훨씬 더 빛 센서가 잘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미 밝은 데서 내가 더 밝은 빛을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은 좀 어두운 데서 이 밝은 빛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압력 센서라든가 뭐 또 아까 뭐 있었지? 음, 온도 센서 혹시라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본 세팅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얘네가 감지를 하는 그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압력 센서 쓴 친구도 있었고 자석 센서를 쓴 친구도 있었고 네, 소리도 되게 다양하게 냈던 친구들, 그리고 그 높이, 압력이구나. 네. 그 높이에 따라서 이게 압력이 달라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나 보네요. 아니, 뭐 가끔 우리 프로젝트 할 때도 엠블록이 아니라 그 아이디로 코딩을 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했듯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 할 때는 엠블록을 꼭 쓰지 않고 아이디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스케치를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팀 원하고 잘 상의를 해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5분 쉬었다가 화장실을 좀 갔다 오고 5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5분 후에 우리 보겠습니다. 한 15분쯤 보면 되겠네요. 그때 볼게요. 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인넷 수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파이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19일 자정까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완료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어서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뭐 별다른 이제 다른 이론적인 수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온 아두이노 그리고 스크래치 꼭 스크래치는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팀에서 기획을 해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전자 부품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LE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다양한 소품들, 전자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거기 이제 플러스 여러분이 뭐 추가로 사용해보고 싶은 새로운 센서라던가 전자 부품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순전히 여러분의 자율적인 뭔가 기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되겠죠. 그 평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기술적 평가, 두 번째는 예술적 평가, 그리고 세 번째가 팀워크.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팀 프로젝트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팀워크가 얼마큼 잘 이루어졌는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 네. 내가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도 그것을 PR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몇 점 정도 될지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기술적 평가. 네, 수업 시간에 배운 우리 기술들 그리고 부품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전자 회로도가 적절하게 잘 구현이 되었는가. 뭐 스크래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코딩이 잘 되었는가. 이 코딩을 함에 있어서 일명 효율적인 코딩이 있고 비효율적인 코딩이 있죠. 우리가 배웠던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봐도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는 코딩이 잘한 코딩입니다. 네, 줄줄이 그냥
막 몇 페이지가 되도록 계속 작성을 하는 그런 코딩을 보고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전자소품들이 잘 작동을 하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컨셉, 그 아이디어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술적 평가.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그 작품의 아이디어, 주제가 참신한가. 지금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크게 작품이 있고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둘 중에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아니 그 뭐지?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휴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제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본 거죠. 또는 순전히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냥 나의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뭐 실생활에서 어떤 활용도와는 상관이 없는 작품을 만든 경우도 있죠. 네, 사실 둘 중에 무엇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디어나 주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제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스토리가 잘 전개가 되었는가. 그리고 작품의 디자인이 주제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 일명 변화통일 균형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절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예술적 평가는 물론 제가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런 평가에 도움을 주실 선생님도 따로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메인 평가는 제가 하지만은 예술적 피드백들을 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협동성 평가. 이 프로젝트는 이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모든 것은 이제 결국 팀워크로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작가면은 개인 작가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을 잘 분업을 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가, 네, 전체 팀이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작업을 했는가, 이런 협동성 평가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꼭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발표 같은 걸 할 때, 각각 어떤 부분 담당했는지 그런 것들도 발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각각의 팀원이 어떤 부분에서 담당을 했고 그 담당한 부분이 어떤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는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 네. 우리 대면 기말 평가를 할 때 이제 전시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발표를 할 거예요. 네, 한 팀 한 팀 PPT를 띄우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자료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팀원이 한 명만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자기 맡은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발표가 뭐 제품이나 작품 자체가 잘 작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 청중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나 제품을 이해하고 뭔가 공감을 가져오는 그런 발표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보네요. 그 나중에라도 뭐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 19일까지는 여러분이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셨으면 해요. 가능하겠죠? 네, 기획서는 팀별 제출입니다. 제가 이제 과제 게시판을 만들 건데 이제부터는 팀별 제출이에요. 그래서 팀에 따라서 제가 과제 게시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팀원 중에서 한 명만 제출을 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팀원이 다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팀원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기말 관련해서는 모두 다 팀 제출이에요. 네, 팀원 중에 한 명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여러분이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 건지, 자, 뭐 제가 사실 뭐 그것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제가 월요일날 그 기획서를 다 보고 그 적절한 피드백을 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한 팀 한 팀의 그 기획서에 대한 피드백은 아무튼 그 주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중에 보다 자세하게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 수업 시간에는 네, 제가 피드백을 다 줄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것을 읽고 하나하나 뭔가 평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기획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우리 화요일 수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은 없고 제가 대신 각 팀별로 그 평가 피드백을 정리를 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네, 그 피드백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월요일 자정까지, 네, 월요일 자정까지 과제 게시판, 우리 클래스룸 과제 게시판 제가 생성을 할 테니까 거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우리는 아마 24일과 1일은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1일은 확실하게 없을 거고, 1일, 오히려 24일은 수업이 없을 것 같고, 1일은 제가 봐서, 제가 그 주에 피드백을 줄 텐데, 뭐 여러분이 또 하다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질문을 받는 시간을 1일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1일날, 그리고 그 주에 제가 피드백을 정리를 해서 각각 문서로 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게시판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저희 피드백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네, 1일 날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받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 오늘의 그 일정 같은 것들 제가 물론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말에 대한 소개를 끝냈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작년에 했던 걸 좀 보여드릴까요? 그 작년에 한 거를 보면은 또 여러분 너무 좌절할라. 네, 좌절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작품이 있고 제품이 있다고 했죠. 먼저, 약간 제품에 가까운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던, 그, 자동 휴지 거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발표 자료로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제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동 휴지 거리를 만든 거였어요. 이렇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영상도 틀어야 되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하진 않을게요. 아이고, 슬라이드가 돼버렸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컨셉은 뭔가 평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뜯을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뜯는 거죠. 근데 뭐 어린아이라던가 아니면 뭐 환자라던가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손으로 뜯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휴지가 내려오는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부저와 이제 LED도 부착을 해가지고, 뭐, 문구도 만들고, 어떤 소리도 나게끔 같이 만들어 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을 나름 높게, 그리고 그때도 이제 예술 평가를 함께 해준 디자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딱 요 LED, 그러니까 요 문구가 나오는 네, 요 화면이 주목을 끌죠. 그리고
그 LED를 적절하게 부착을 해서 얘가 작동을 할 때랑 그냥 쉬고 있을 때랑을 또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오토매틱 웨이스트 페이퍼 롤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댈 때는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손을 대지 않을 때는 빨간 불이 들어와가지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휴지가 내려올 때 또 부저에서 알람음이 나와가지고 네, 휴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광판에도 뭐 평소에는 해버 굿데이 뭐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있다가 이제 휴지가 내려올 때는 휴지가 내려온다는 그런 문구도 나오게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작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결국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LED나 이런 거 연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보셨을 거고 휴지가 내려오는 거는 모터, 네, DC 모터를 활용한 거죠. 여기 아이디 스케치 보이나? 네. 그래서 이 휴지가 내려오는 부분에는 DC 모터 우리가 하는 거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초음파 센서를 대가지고 이제 손을 딱 갖다 대면은 그 거리를 감지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게끔 그 센싱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피해조 구조랑 이제 LED도 부가적으로 같이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이시나요? 네, 영상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네, 자, 지금 뭐 메이킹 필름 같은 거가 되고 이제 약간 어두운 데서 일부러 보이게 하려고 어둡게 했는데 손 갖다 대면은 네 내려오다가 손을 떼면은 멈추고 네 그리고 그때 사실 여기 영상은 잘 안 보이는데 전시할 때는 또 다시 어떻게 다르게 손을 갖다 대면 다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작동했을 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게 두 가지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탱탱하게 차오르는 미샤의 콜라겐. 미샤. 팀장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아니라 작품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아, 네, 이거는 좀,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거 밀실살인 사건 그 방탈출 게임 같은 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밀실살인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그 방탈출 게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석 센서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자석 센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자 소품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쉬운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자 소재를 사용해 보는 건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는 또 약간 기술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 센서들을 다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니어처를 이렇게 그 밀실살인과 관련한 방탈출 게임이 되도록 이렇게 미니어처를 만든 거예요. 그 미니어처를 만든 그 퀄리티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선생님은 막 이것에 대해서 엄청 감탄을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술적인 미니어처는 잘 모르겠고 너무 뭔가 자석 센서만 건 사용한 게 없다. 아무튼 이런 기술적으로는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미니어처의 퀄리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그쪽을 좀 전공한 학생들이어가지고 그런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바닥에 이렇게 자석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자석을 갖다 댔을 때 하나하나 실마리가 나오는 이 탐정이 자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지해가지고 실마리가 나오는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의 영상을 보면은 네, 여러분 나중에 다 이렇게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요 컴퓨터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갖다 대면은 이제 첫 번째 클루가 뜨고, 두 번째 갖다 댔을 때도 또 두 번째 클루가 뜨고, 세 번째 갖다 댔으면은 또 세 번째가 뜨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평가를 하면은 되게 난이도가 낮죠. 기술적 평가 난이도가 낮고, 대신 이게 약간 예술적이라든가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잘 안 보여요? 아, 영상 안 보이나? 네, 아, 영상을 공유 안 했구나. 아, 죄송해요. 영상 다시. 아까 화면 닫아버려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화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1번에 갖다 댔을 때 여기 뜨고 두 번째 갖다 댔을 때 또 그 다음 플루가 뜨고 세 번째 갖다 대면은 또 그 다음 플루가 뜨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말했듯이 기술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낮고 예술적으로는 미니어처를 잘 만들었다. 약간 이런 평가. 네, 다양하게. 그리고 또 요거는 피아노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피아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반을 누르는 그런 피아노가 아니라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디지털라이즈 된 피아노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뭔가 분수 같은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퍼서 나오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빛과 물과 음악 이게 테마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아노를 디지털 악기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 수중 모터 펌프 이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LED 그리고 이제 수중 모터 펌프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세기에 따라서 그 물의 높낮이가 다르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일단 형상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손을 이 안에 갖다 댔을 때 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물의 분수 높이도 달라지게끔 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귀한 이 펌프, 근데 펌프 같은 거 다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경우도 잘못 연결해가지고 폭발을 하나 시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가운데서는 물이 나오고 양쪽으로는 LED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올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나름 테마가 이제 빛과 물과 음악이니까 빛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음악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디자인 선생님은 또 디자인적으로는 뭐 나름 뭐라 평가를 했는데 저는 예술 뭐 기술적으로는 이것도 안 보이겠다. 그냥 보이죠 이제.
소리가 끊겨서 들려요? 뭐 그렇게 꼭 중요했던 건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밑에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이 나오게끔 한 거였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지? 잠시만요. 이것도 또 약간 이것도 제품에 관계된 건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이제 고양이의 사료를 맨날 이렇게 그냥 놓고 방치해 두니까 사료가 눅눅해지더라. 그래서 고양이가 다가올 때 알아서 급식을 해주는 자동 급식기를 만들어 본 거였어요. 뭐 밥을 많이 줘도 알아서 보통 조금씩 먹죠.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얘가 눅눅해지면서 잘 먹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 뭔가 자동적으로 급식을 해주는 그래서 고양이가 일명 니블링이라고 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 시시때때로 먹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급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을 설계를 해본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센서 그리고 DC 모터, LED, 스위치 이렇게 이용을 한 거죠. 초음파 센서가 이제 고양이가 다가와가지고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그때 이제 DC 모터가 돌아가서 사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차로통 안에도 이제 초음파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부족한 거를 알리는 그런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스위치를 켜가지고 또 원하는 때만 작동을 하게끔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내부 디자인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했었죠. 네. 그래서 자기 디자인 컨셉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네, 결국 나온 디자인은 이거고, 사료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통관이 사료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 불을 넉넉하면은 초록색 불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를 켰을 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초음파 센서 달아가지고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작동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보여요? 하얀 화면 보이죠? 네, 이제 볼게요. 네, 뭐 살짝 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제품으로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참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가 되게 재밌었던 거 있었는데? 이거였나? 이거 마지막으로.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슈팅 게임. 이게 되게 그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 게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초음파 센서, 부저, 관여, LED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고 전원 켜지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서 이 서버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간역이 다시 이렇게 서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터치 센서도 있어가지고 내가 간역을 딱 맞추면 터치 센서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이용을 한 거죠. 나름 컨셉은 이제 인어공주 네, 컨셉을 만들었어요. 인어공주의 어떤 그 나쁜 놈들을 뭐 이런 것들을
쏘는? 네, 쏴서 맞히는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 거리를 초음파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리고 총으로 결국 요 우순라를 맞추는 것이 가장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맞추면은 이제 멜로디가 나오면서 또 다시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작동하는 거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 네,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그 유튜브에 좀 올려서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할게요. 자, 마지막. 네. 이제 얘도 스위치를 키면 작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스위치 키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네,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1학년이었어요. 오늘 우리랑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네, 다 1학년들, 대부분 1학년들이고, 이게 1학년 전공 필수니까. 그리고 네, 몇몇 이제 전과한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 3학년들이 조금 있었죠? 아이고, 소리가.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총을 쏜 거예요. 총이 따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가지고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 그때 이제 우슬라가 일어나요. 네. 네, 이제 우슬라가 이러면 일어나는 거죠. 네, 우슬라가 일어나서 내가 뭐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나름 반짝반짝 게임이니까 네, 총을 쏴서 맞춘 거죠. 맞추면은 얘가 엎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지금 피해적 구조. 네,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엔 다시 이제 다시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은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슈팅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너무 좌절하지는 말고 다들 1학년생이었고, 네, 다들 이렇게 뭐랄까 인랩 이런 거 다 뭐 아두이노 이런 거 다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네, 네, 물론 다른 점은 대면이었다. 네, 요것만 다르겠죠. 대면이었다.